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 자, 샘표식품 하면은 대부분 떠오르는 테마가 바로 대두 테마죠. 콩 테마. 미중 무역 갈등, 과거에는 이제 뭐 특정적인 일정, 콩값이 올라간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샘표와 샘표식품이 크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샘표식품이 별도로, 오염수 테마, 그리고 뭐 흑해곡물협정, 그리고 지수 역행, 자,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테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하락이 나왔죠. 자, 지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21 이평선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방향성 체크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종목들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2550포인트 위를 안착을 하고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곡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추세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는 알기가 조금 힘든 국면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갈 수 있는 테마가 뭐라고 했죠? 바로 지수 역행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선순환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4차 산업 수혜주라든지 지수 연계 테마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기 마련인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수 역행 테마들이 수급이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미 기존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빠져나오면서 돈거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크게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테마가 시총이 좀 가볍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테마의 특성을 좀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단발성 개별 일정주들로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투기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일정과 재료를 체크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오히려 지수 연계 테마들이 조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비중을 태워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샘표식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을 급하게 발생시키고 상승을 일으킨 다음에 그대로 밀어버렸다가 다시 급하게 상승하고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락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급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급하게 밀어버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 급하게 올라간 파동도 줄어들고 하락폭도 줄어든다라는 거는 이런 횡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 패턴들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에 가까운 모습이 나온다. 수렴에 가까운 모습이 보였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르고자 하는 심리와 오르고자 하는 심리가 합쳐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기대 심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런 시점에 한 번 더 튀어주거나 아래로 꺾이거나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길을. 추세를 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저점이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팔고자 하는 심리의 힘들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리고 올라가고자 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딱 부딪히는 구간대 결정이 나겠죠. 어디로 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렇게 완전하게 밀집되어 있는 시점에서, 자, 지금도 꼬리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이는 시점에서, 자, 제가 좀 그림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쭉 가다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하락 추세, 그러니까 저점이 점점 높아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평선도 만나고요, 캔들도 만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자, 위로 튈 거냐 아래로 튈 거냐. 자, 여기서부터는 종가상의 캔들 모양이, 자, 위를 보게끔 만들어지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캔들이 되겠죠. 이런 캔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냥 순수한 양봉이 되었을 때, 자,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위로 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반대로 역으로, 자, 영망치형,
영망치형 음봉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을 깨트리고 이렇게 영망치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의 힘이 더 강하게 결론이 났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샘표 식품의 차트는 어떨까요? 자, 제가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하락 추세는 대충 이렇게 돼 있다가 꺾여가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지금 만나지는 않은 자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라인선이 지금 뭐 중장기 이평선 360선이고요. 그리고 이쪽 녹색선이 20선입니다. 중장기 이평선들과 단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360선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죠. 자, 맞다 보면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 360선을 뚫어주는 시그널로 캔들이 마감이 된다.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당연히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근데 캔들을 보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일정과 재료를 보면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재료와 일정이 있나요? 자, 바로 오염수 관련 일정. 자, 오염수 2차 방류 일정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흑해곡물 협정. 자, 흑해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염수 방류는 무조건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디로 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이거는 이미 제가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방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와 그런 방향성이 나올 때 접근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고 수익을 조금 더 빨리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조금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전적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수익과 직결시키기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자, 캔들헌터 내용대로 한번 내가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혹시나라도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자, 차트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이제 접전이 펼쳐지고 있을 때 방향성을 체크하는 구간에서에 대한 잠재적인 재료와 캔들 모양을 보고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같이 제가 시나리오들을 짜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정보들과 내용들을 보답을 드리는 차원이니까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한 제 수익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을 한번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10월 일정주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10월 일정주도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시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3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3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도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 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